안녕하세요. 당뇨왕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얀센 백신 접종 예약 이제 했었죠. 5월 31일 날 요게 이제 보도 자료가 떠가지고 5월 31일 날 떴었으니까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100만 명 분의 얀센 백신 예약이 6월 1일 그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맞으려고 신청을 했죠. 그래서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질병관리청 이쪽에서 맞는 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신 예약은 요 질병관리청의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이쪽에 가가지고 저는 예약을 했고요.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서 예방접종 예약하기를 눌러가지고 예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30세 미만 그 2분기 접종 대상자, 뭐 사회 필수 인력,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력들을 대상으로 지금 화이자 백신을 예약을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21년 6월 7일 0시부터 6월 15일까지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뭐 안타깝게도 지금 화이자는 못 맞는 상황입니다. 제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뭐 일단 저는 얀센을 예약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예약을 한 다음에 이 사전 예약 조회 취소 이쪽을 통해 가지고 예약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예약 조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약자 정보에 제 이름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예약 백신은 이렇게 얀센 백신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의료기관명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1차 예약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얀센은 사실은 한 번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접종 일시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춰 가야지 노쇼 하면은 또 이제 뭐 큰일이 난대잖아요. 어떻게 큰일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큰일이 난대니까 그런 건 주의를 해가지고 또 제가 노쇼를 하면은 또 못 맞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꼭 맞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얀센 백신이 사실은 뭐 화이자에 비해 가지고 뭐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가지고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도 있긴 해가지고 그거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질병관리청인가요 미국에 CDC라고 하나요? 그거 한번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정보가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얀센 백신의 그 효능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정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CDC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요거 보니까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되게 잘 돼 있네요. 네, 되게 친절하게 돼 있고 아무튼 존슨앤존슨, 얀센, 코비드19 백신 개요 및 안전성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돼 있는데 일단 얀센 백신은 그러니까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랑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 안에서도 실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백신이라고 하는데 약간 중단됐다가 4월 23일부로 미국에서 다시 이제 백신 사용 재개를 권장했다고 나오네요. 근데 이제 50세 미만 여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 발생할 매우 낮은 위험, 그러니까 아주 드문 확률로 혈전증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험이 발견된 바 없는 다른 코비드19 백신도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니까 화이자님은 모더나겠죠. 아무튼 얀센 백신은 이렇게 특히 여성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혈전증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반 정보를 보면은 투여 방법은 상완 근육, 그러니까 팔 근육에 주사한다 이거죠. 그리고 제조사는 존슨앤존슨, 얀센 제약이라고 나와 있고 백신 유형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그리고 접종 횟수는 한 번이죠. 그래서 백신은 18세 이상 맞으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조금 백신 성분, 폴리소르베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게 있거나 심각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접종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무튼 뭐 4시간 이내에 뭐 이렇게 두드러기나 붓기나 뭐 쌕쌕거림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좀 피해라, 뭐 이런 거죠. 이걸 근데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백신을 또 맞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주사 맞은 팔에는 통증이나 조홍, 그러니까 약간 조홍이라고 하면 뭐지? 그러니까 좀 빨개지는 건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부어오름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는 피로감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두통, 뭐 근육통, 오한, 발열, 메스꺼움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은 접종한 지뭐 하루 이틀 이내에 발생한다고 하고, 신체가 면역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징후이며 며칠 내에 사라집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졸도 실신하는 거, 그리고 빠른 호흡, 저혈압, 부감각, 뭐 저림과 같이 이제 불안과 관련될 수 있는 기타 부작용은 뭐 다른 백신을 맞아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2021년 3월, 4월에 미국에서 시행된, 그러니까 800만 회의 얀센 백신 접종 중에 이제 실신한 사례에 대한 보고는 653건이 있었다. 이는 10만 번에 8건의 실신 사례 비율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백신 접종 후 15분의 권장 대기 시간 중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나가지고 15분 대기하는데 이제 갑자기 졸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만 번에 8번 있었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백신하고 관련이 있는지 불안감과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나오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19년하고 20년에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접종 후 졸도율은 10만 회당 0.05건이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좀 약간 얀센 백신 맞고 나서 졸도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래도 뭐 100명분에 1명도 안 되긴 하지만은 뭐 10만 번에 10건이라고 잡아도 10,000명 중에 1명은 졸도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미국에서 승인된 권장된 다른 코비드 백신은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텍, 화이자가 있고, 그리고 모더나,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자신에게 제공되는 첫 번째 코비드 백신을 접종 받으셔야 됩니다. 고르지 말란 얘기예요. 특정 브랜드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승인 및 권고되는 코비드-19 백신은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CDC는 특정 백신을 다른 백신보다 더 권고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 뭘 맞든 상관없다. 셋 중에 하나는 맞으면 된다. 다 괜찮으니까 이런 말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안전성 데이터 요약을 다시 보면은 7일 이내에 이제 부작용이 흔히 발생했지만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도였다. 뭐 부작용은 60세 이상보다는 18세에서 59세에서 더 많았다. 그리고 얀센 백신과 희귀하면서도 심각한 부작용, 그러니까 혈소판 감소 동반 혈전증, 요게 이제 그 혈전 사례 위험했던 거, TTS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 두 가지가 뭐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부작용과 그 백신 사이에 타당한 그 인과관계가 있다. 그 백신을 접종받는 18세에서 49세 사이 여성 100만 명당 약 7명의 비율로 발생을 한다. 굉장히 드문 확률이지만은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거의 다 이제 여성이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50세 이상 여성과 모든 연령대 남성에게는 이 부작용 발생이 훨씬 드물다라고 나오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예비군하고 민방위 대원한테 이 얀센 백신을 맞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그 예비군 민방위 대원이 뭐 남자만 있는 건 사실 아닌데, 여군 예비역들도 있지 않나요? 그분들 민방위 예비군 받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CDC는 앞으로도 계속 조사하면서 업데이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 정보는 얀센 백신은 이전에 감염 확진을 받은 바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적 없는 사람들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이 코로나 감염증 예방에 대해 가지고 66.3% 유효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백신 접종하고 2주가 지났을 때 보호력이 최대치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주가 지나면은 일단은 백신 효과는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고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66.3%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신은 감염자의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높은 유효성을 보였다. 그래서 얀센 백신 접종하고 나서 4주가 지난 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접종을 하고 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접종을 하고 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걸려도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에 걸려도 입원과 사망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유효성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코로나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얀센 백신 접종자가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 CDC는 앞으로 또 얼마나 업데이트 잘 하겠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 뭐 인종, 민족, 성별, 연령대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임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얀센 백신 정보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화이자랑 이제 모더나도 있는데 한번 봐볼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심근염하고 심낭염 보고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 백신을 맞았을 때의 그 편익이 더 크니까 일단 맞아라. 심근염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화이자는 mRNA 방식이고 제조사는 뭐 당연히 파이저 앤 바이온텍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접종 횟수는 21일 간격으로 2번 맞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또 요거는 접종 권고 대상은 12세 이상이에요. 약간 좀 그 연령 제한이 많이 완화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접종 금지 대상은 뭐 이제 백신 성분 뭐 폴리에틸렌 글리콜 뭐 이런데 이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역시 맞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가능한 부작용 뭐 통증 종부 몸 전체 뭐 이렇게 뭐 요거는 얀센하고 똑같죠. 그것도 뭐 1일 내에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또 이제 나머지 2개 이렇게 또 광고를 해주고 있고, 임상 시험에서 이제 안전성 데이터를 보면은 좀 보면은 면역 형성 동반 증상 뭐 이제 그런 게 흔히 보였지만은 경미한 수준이었다라고 나오고, 2번째 백신 접종을 하고 나가지고 신체 전체적인 부작용, 뭐 열, 오한, 피로, 두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번 맞는 백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2번째 맞았을 때 이런 부작용이 좀 더 흔했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증에서 중등도였고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의 혈전증이 있었죠, 여성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 파이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화이자가 안전한 백신이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과 정보를 보면은 이전에 이제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확진 예방에 95%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굉장히 그 얀센이 66이었나요? 화이자가 확실히 좀 더 이제 효과적이라고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의 그 확진 예방에도 효과적이었고, 뭐 면역 반응은 약간 좀 이제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의 면역 반응만큼 강력했다.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자세히 아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험실 확진, 실험실에서 이제 그 임상 실험했던 거랑 이제 그 결과 상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인지 업데이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내용은 그러니까 다
그 실험실에서의 내용이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요즘 결과들도 다 나와 있긴 할 텐데 그런 것도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아무튼 임상시험 한 그 인구 통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무튼 파이자는 되게 단촐하네요. 얀센은 그 되게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단촐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모더나도 보면은 모더나 같은 경우는 모더나도 이제 심근염하고 심낭염이 발견됐다는 보고 접수가 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청소년하고 청년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백신 유형은 모더나도 화이자랑 똑같이 이제 mRNA 백신 유형이라고 나와 있고 똑같이 이제 다 이제 상완 근육에 팔 근육에 주사한다. 제조사는 당연히 모더나 그리고 접종 횟수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이렇게 나와 있죠.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에게 권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화이자는 12세 이상이었죠. 그렇게 보면은 화이자가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만 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오고 그리고 백신 접종 금지 대상 그래서 요 백신 성분 폴리에틸렌 글리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즉각적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사람은 맞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부작용은 뭐 똑같고요. 이것도 안전성 데이터를 보면은 뭐 똑같아요. 화이자랑 똑같은 것 같고 뭐 좀 이제 두 번째 맞았을 때 좀 더 부작용 심했고 뭐 면역 이제 생기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지만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효과 정보를 보면은 임상 실험에 따랐을 때는 이제 그 감염력이 없고 2회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94%의 예방 효과성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화이자보다는 약간 낫긴 한데 아무튼 간에 효과가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임상시험 인구 통계 정보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실 얀센을 보면은 좀 약간 좀 뭐 문제가 있는 백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사실은 빨리 맞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본 기사가 이제 이 기사였어요. 코로나19가 앗아간 아르헨티나 여성 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은 병실이 없어가지고 병원 복도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됐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증상이 발현된 지 일주일여 만인 지난 21일 이게 이제 저번 달 얘기예요. 5월 달 얘기인데 가지고 병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복도에 있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그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인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이제 특별하게 봤던 사항이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99년생이에요. 근데 99년생이면 올해로 22세죠. 22세인데 이분이 이제 그 10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소아당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인슐린 치료를 받았으니까 맞겠죠. 일형 당뇨였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태였죠. 당뇨니까. 근데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이었지만은 아르헨티나에서는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조치를 못 받고 백신도 접종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 좀 빨리 맞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접종을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던 차에 이제 아까 그 야세 백신을 맞으라는 그 보도 자료를 보고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맞으려고 하게 된 거죠. 뭐 아무튼 간에 일단은 가가지고 한번 맞아 볼 텐데 저는 이제 14일에 맞을 거고 그때 맞아 보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맞고 나가지고 좀 반응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백신 맞고 나가지고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